자, 이어서 갑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일명 항쟁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애들이 우리를 침입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싸워야지. 항쟁사예요. 이때 고려란 나라가 성립됐을 때 중국은 5대 10국식이었다. 5대 10국식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혼란기였다는 뜻이에요. 고려란 나라가 만들 때 중국의 상황은 이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국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었다. 즉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왜? 지네들 자중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전네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험에는 봐요. 지금은 5대 10국 이해 가요. 아셨죠? 5대 10국 무슨 나라인지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대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시기는 중국의 5, 16국시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경제 통일하는 데 몰두하게 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중국의 5, 16국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4세기, 5세기, 우리 근초고왕, 강개수대왕 나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슷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딱 좋다는 거야. 출제자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5, 16국 시기는 이거야. 4세기, 5세기 얘기하는 거야. 5호니까 어떻게 5개 오랑캐들이 16개 나라를 만든 되게 혼란한 시기. 자기 나라들도 어떻게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침범해 오거나 뭘 약탈해 가거나 그걸 시간적 여유가 없는 애들이야.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시기야. 근초고왕, 백제, 고구려의 강개수대왕 시기라는 얘기야. 요 시기는. 5대 19이라는 것. 자, 이제 볼게요. 항쟁사 보세요. 항쟁사 꼭 할 게 내용하고 선후순서예요. 선후관계예요. 나오는 거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볼까요? 선후관계예요. 무조건 선후관계예요. 모든 모의고사, 모든 기출문제가 다 선후관계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럼 선후관계라는 얘기, 뭘 잡아야 되는 얘기죠? 흐름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고려는 왕건이 통일했어요.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 딱 하나 500년 가게 된다고요. 중국의 정치적 변화는 5개 나라가 왔다 갔다 해. 어떻게? 각 나라별로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외국의 관계가 되게 다양성을 띠어야 된다고. 그때 외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왜 싸웠는지, 누가 싸워서 나가 승리했는지, 패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 흐름 잡는 거야. 흐름, 선후관계 거의 대부분이야. 봐봐. 송, 요, 금, 원, 명. 5개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중국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은나라. 자, 나라 이름이 국호이거든요. 자, 그럼 민족이 뭘까 봐봐요. 한족, 거란, 여진, 몽골, 한족. 시기를 보자. 10, 11, 12, 13, 14. 물론 겹치기도 해요. 통상 보자는 겁니다. 이것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나라 이름, 민족, 시기, 어떤 민족들이 있는지 봐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요. 송나라는 한족들이지. 그죠? 우리나라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럼 송은 우리가 나올 게 없어.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명도 한족들이 우리하고 싸울 일이 없어. 항쟁사에 대외관계에서 싸우는 나라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대신에 송요, 금음명을 통째로 외워야 돼. 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억력이 좋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헷갈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 이제. 현장에 가지고 풀어. 와, 항쟁사 나왔어. 뭐 자칙 여백 있잖아. 그럼 송요, 금음, 명. 민족 적고 시대적 10, 11, 12, 13 딱 적으라고. 그리고 내용을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는 거야. 이건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럼 항쟁사는 뭐야?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보자고요. 요겁니다. 보겠습니다. 거란이라는 나라가 요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송이라는 나라가 밑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여기 송이 이렇게 있다고. 거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여진이라는 나라가 있다. 여진족들이 이렇게 있다고. 거란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요가 됐다고.
자, 봐봐. 여기 유목민들은 이 지역을 통일하게 되면 항상 이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성이 좋아, 남쪽이. 우리나라도 생산성이 어때? 한강 이남이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도이 농경 국가에서 최고의 땅이었죠. 봐요. 얘들 유목민들이야. 양 기르고 말 기르고 여기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애들이야. 그러면 겨울철 되면 먹거리가 다 떨어져. 그럼 겨울철 되면 먹거리가 떨어져 되게 고생해. 어때? 따뜻한 생산량이 좋은 이쪽 지역을 내려오고 싶어 하고 이 전체를 지배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훗날 애들이 이제 금나라를 세우고 애들이 요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몽골 쪽 애들 봐봐. 얘들이 유럽을 먹고 러시아를 먹고 중국 본토 이쪽을 통일하고 이쪽 먹고 마지막에 여기 가려다가 실패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훗날 명나라가 여기 또 만들어져 같은 민족. 자 봐봐. 거란이 이 지역을 통일하고 다음에 항상 여기를 내려오고 싶어 해.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선제 조건이 있어. 봐봐. 거란이 됐든 여전히 똑같은 조건이야. 봐봐. 얘들 다 유목민들이야. 유목민들이 나라를 만들고 하는데 항상 안전한 것인 여기를 노린다고. 생산성이 좋은 걸 노린다고. 자, 그런데 송과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군신관계가 맺어져 있어. 군주와 신하관계라는 뜻이야. 우리가 군주였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야. 이분들께서 군주가 되고 우리 신하야. 즉 여기가 왕이 되고 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어. 자, 봐봐. 총나라 애들이 세운 이 한족들은 항상 걱정과 얘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걸 가장 걱정스러워해. 우리는 군사동맹을 맺어졌어 얘들하고. 자, 얘들이 치고 내려온다 쳐. 그럼 여기는 봐봐. 민족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 모든 민족들이 군복을 입고 내려와야 돼.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뭘까요? 여성, 어린아이, 그 다음에 노인들만 남아요. 그럼 얘들 어떻게? 군사적인 능력이 없지. 그럼 어떻게? 얘들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고려는 얘들 가서 칠하는 거야. 그럼 얘들 어떻게? 전체가 내려오기가 어렵지. 여기는 인구가 부족, 농경국가는 엄청나게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얘들은 힘을 비축해서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이 자기 가족들이잖아. 자기 가족들을 두고 내려오기 쉽지가 않아요. 왜? 고려가 군사동맹 여기 올라올 거거든. 이게 군사동맹이에요. 송이 요구하겠지. 여기 좀 쳐줘. 우리 쭉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거란이고 나라가 요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건국했어. 여기를 먹어야 되겠어. 침략해야 되겠어. 근데 군사동맹 여기 맺어져 있어. 여기는 강한 나라고 여기는 좀 더 약한 나라야. 규모도 커. 작아. 그럼 여러분이 거란이 장수라면, 거란의 왕이라면, 요 나라의 왕이라면 큰 나라부터 먼저 치겠어? 작은 나라를 먼저 치겠어?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도 안전이 돼야 되잖아.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장수고 왕이라면 여기를 먼저 치겠네, 여기를 먼저 치겠네. 당연히 여기 먼저 치지. 약한 나라 먼저 밟아야지. 꼼짝마다 뭐 가만히 있어 니네. 가만히 있어 내가 봐주고 니네 공격 안 할 거야. 우리 목적은 거기 아니야. 여기야. 큰 땅이야. 이해 갔죠? 자, 그렇다면 거란에도 우리나라에 공격이 올 거야. 봐봐.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전부터 고구려 때부터 어떻게 해? 북방민족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 10번 싸워서 3번 지면 7번은 승리해요. 그만큼 우리 고구려인들이 기상이 대단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산성을 짓고 되게 장기전을 가요.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기병들을 끌고 와서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는 작전을 펼쳐요. 속전속결 어떻게 짧게 끝내고 빨리 끝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 한 달, 두 달, 6달, 1년, 2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기전을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이게 있어. 우리 항상 하는 얘기에서 집 나오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고생이야. 갑자기 안 보던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싸웠던 누나가 왜 갑자기 보고 싶지? 갑자기 막 집 생각나지?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도 보고 싶고 개새끼도 보고 싶고 되게 박대했던 애들도 막 다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다고 집 떠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전을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리한 점들. 왜? 그리고 지형지물을 되게 이용해야 산성을 쌓고 되게 장기전을 가고. 또 있어. 승리한 이유가. 저희들은 군인만 내려와. 싸움, 전쟁할 때. 그리고 군사 비교는 지금 100만이야. 근데 우리 10만도 안 돼. 그럼 얘들은 며칠이면 끝내겠다 생각하고 오는 거야. 우리 군인은 10만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남자처럼 생긴 애들 전체가 다 무기를 두고 나와. 의병대가 다 끌고 나와. 그러니까 쟤네들 생각하는 군대가 10만이 아니라 어떻게 20만, 30만, 40만 막 늘어나는 거야. 끝났는데 산성도 끝나고 가는데 또 이상한 애들이 막 오는 거야. 군인 같지 않은 애들이 계속 버티고 또 있는 거야. 그럼 계속 장기전에 가는 거야. 우리가 이게 뭐야? 고구려, 고려, 조선 내내 이거야. 이게 뭐라고 의병이라고 그러지. 군인은 아닌데 병장기를 두고 싸우는 남자들이 막 나타나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거야. 군사정보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 때 어떻게 백전백패야. 근데 어떻게 이기는 이유가 뭐야? 의병들이 동네마다 막 일어나는 거야. 이상한 아이씨 막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야. 치고 빠져. 이게 우리의 작전이에요. 적은 군사병력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게릴라전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이런 전투 봐. 그러니 옵니다. 1차. 자, 1차 옵니다. 자, 책을 넘겨볼게요. 그럼 같이 갈게요. 278페이지 보세요. 자, 성종 때입니다. 성종 밑줄 그으시 바랍니다. 서선영이 80만 대군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고려 조정은 항복론과 서경 이북의 영토를 떼어준 할지론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항복하자. 땅을 일정 부분 떼어주다. 이걸 할지론이라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에서 스스로 왕과 신하들이 서로 토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둘 다 항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 항복하자. 여기는 할지하고 항복이에요. 여기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얘들이 항복마음을 받아주겠냐? 땅도 떼어주자. 땅덩어리 떼어주자. 평안도 쭉 다 떼어주자. 평양 이북 다 떼어주자. 이런 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하들이 이런 토론을 되게 극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서희가 나섭니다. 여러분 이제 서희는 다 알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문신입니다. 무신이 아닙니다. 왕에게 얘기하죠. 성종에게.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얘기하겠다. 보고 뭔 얘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 서희가 직접 가요. 서희가 압록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얘들이 80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 80만 대군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21세기 군인들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60만도 적은 병력이 아닌데 80만 병력이 왔다는 거야. 80만 병력이 오면 우리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80만이 아닌 거예요. 기껏해야 10,000명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게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더니 말을 타고 달리는 훈련을 하는데 말 뒤에다 길다란 나뭇가지를 달아가지고 이런 몽둥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모래바닥에서 막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모래바닥에 뒤에 커다란 무게를 묶어놓은 걸 치고 달리게 되면 어떻게 해? 흙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야. 이거 뭐야? 이상한 전술인 거야. 우리 거란 군사가 엄청난 80만 대군이 훈련한 모습을 봐라. 흙먼지를 봐라. 되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서희가 온다니까. 서희가 딱 본 거야. 오, 대단하네. 근데 뭐지 저거? 저거 왜 달고 다니지 저걸? 길다란 방망이 같은 거 달고 다니고 머리바닥에다 이렇게. 아, 이장전술이라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뭐 생각할까? 아, 얘들이 그 안에서 뭘 알고 있다는 거지? 이거 알고 있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욕심이 아니라 니네 가만히 있어, 알았지? 위협을 주고 여기를 가려고 하는 이런 전술이겠다는 걸 눈치챈 거지. 그래서 가지 이제. 서선영을 만나고 가는 거야. 협상을 왔으니까, 고려 사신이 왔으니까. 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임시 건물을 만들어서 서선영이 딱 위에 계단에 딱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서희가 와서 어떻게 A를 갖추고 인사하라는 거지. 서희가 버티지. 무슨 짓이냐고. 예교관으로 온 사람한테 아래에서 큰절을 하고 여기를 앉아있다는 얘기. 당신하고 나하고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된다. 나는 한 발짝도 나는 못 움직여 딱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된 애우를 갖춰달라는 얘기야. 나는 당신 밑에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당신은 왕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버텨요. 위협을 하죠. 죽이겠다고. 죽이세요 그냥. 전쟁이든 휴전이든 예교관을 죽이는 것은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예나 지금 마찬가지야. 아무리 적성 국가더라도 뒤에서 움직이는 예교관들을 서로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일종의 불문율이에요. 서희가 버티는 걸 다 하니까. 아, 안 되겠네.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이제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당신네 고려라는 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냐 이 말이야. 신라 땅은 저기 동쪽 끝에다 이 말이야.
당연히 북쪽에 있는 니네 지금 살고 있는 이 평양, 개성 다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희가 뭐래요? 웃기고 계시네요. 그러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강개태상, 장수왕 때 다 이거 우리 땅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역사전적으로 이제 비하되기 시작한 거지. 이러지 마시고 당신 요구한 거 보고 우리 요구한 실질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요구사항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지. 그 안에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야. 우리 옛날처럼 거란족이 아니라는 거야. 나라 이름이 요라는 거야.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나라도 건국됐고 황제가 지었기 때문에 연호가 있다는 거야. 그래, 송나라 연호 쓰지 말고 우리 연호 써달라는 얘기야. 연호라는 것은 현재 올해 2021년이잖아. 예전에는 이런 연도가 없었단 말이야. 예수님 태어나고 2021년 됐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 전에 이런 거 안 썼다는 거야. 그러면 황제가 되면 황제가 즉위하게 되잖아요.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내가 연호를 적는 거야. 그럼 올해를 갖다가 예를 들어 주한 그러면 주한 1년. 내년 뭐가 돼? 주한 2년. 자, 이 A라는 황제가 죽고 B라는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다. 그럼 미추 1년, 이취년. 그 뭐야? 어느 왕 몇 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걸 써달라는 얘기야. 우리 연호 있으니까 이거 써달라. 서희가 좋다. 들어줄게. 또 있다. 야, 우리도 물건 만들어 팔 물건 많다. 내 이리들만 무역을 하느냐. 무역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얘네 지금 똑같아. 우리 물건 통상을 좀 해달라. 교육을 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야. 할게. 급한 불 꺼야 되잖아. 서희도 왔으니까. 뭔가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해야 할 거냐. 왕한테. 다 하겠다. 좋아. 그런데 조건을 나도 하나 얘기하겠다는 거지. 당신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요건이 있다. 자, 이렇게 가고 싶어. 근데 압록강에 여기 여진 애들이 딱 진치고 있어서 통로를 막고 있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얘들 같은 얘들이 힘 있는 너희들이 얘들 좀 몰아내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오케이. 이걸 다 몰아내줘요. 그리고 그란으로부터 서희가 선물을 받아와요. 외교관계 잘했다고 그란에 선물 줘요. 가지고 왕에서 보고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게 했다. 그 얘들 여진족을 몰아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 여기 뭐야? 평안북도. 평안북도를 우리가 획득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평안북도예요. 여기는 평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높은 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높은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할 때 군사기지를 만들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산성을 쌓고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점이 만들어지는 큰 장점이 지금 21세기까지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게 서희예요. 이해 가셨죠? 별거 없어요. 이거 초등학교 했던 내용들이에요. 추가되는 건 뭐야? 이것뿐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 연호를 써달라는 것, 통상을 좀 하자는 것들. 그 여진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다. 2차 갑니다. 방금 했던 앞에는 그랬고 뒤에는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호 사용하고 통상해달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요. 이걸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강조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강조의 정변을 일종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다. 즉 왕이 바뀌었다고. 목종에서 현종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보고하지 않았다. 미보고란 얘기야. 목종에서 현종 바뀌었다. 이거 보고하지 않았던 뜻이죠. 자, 봐보자. 우리 고려 때 했을 거예요. 잘못 적었어. 자, 8명의 왕이 있죠. 초기 왕들. 태정관, 경성, 목경, 안비하라고 그랬어요. 봐. 목종 봐. 자, 목종 때 보면 자식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그죠? 왜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슨 연애를 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을 뭐라 불러요? 동성애를 한다고요. 동성애를 하니까 어떻게? 자식이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목종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후가? 천추태후잖아요. 지금 항복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태조의 손녀예요. 항복시성을 가진 이유는 예전에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친정성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왕건의 후손이니까 왕씨 돼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자기 친정 식구성을 따라가요. 항복시성이란 말이야. 원래는 항해도 세력들이에요. 항해도 세력들.
자, 그럼 엄마 입장에 답답하지. 아, 손자를 봐야 그 자식이 또 나중에 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자식을 안 낳고 있잖아. 그 천추태가 김치향이라고는 친척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이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된다고. 근데 이 와중에 천추태후의 동생, 여기도 항보씨겠지. 항보씨 여동생. 항보씨 여동생과 천추태후는 전부 다 경종의 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전부 다 한 왕에게 시집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건 고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21세기 시가 보시면 안 돼요. 이 시기는 근친혼이 있어도 시기니까. 자, 봐봐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근데 천추태후는 18살에 애를 낳고 10개월 만에 왕이 죽어버린 거야. 우리 나이로 꼬맹이 앞으로 태를 10살, 우리 나이로 2살도 채 안 됐잖아. 10개월이기 때문에 1살도 안 된 거지. 우리 나이로 지금 2살이겠지만. 얘를 왕으로 앉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을 앉힐 수 없어. 경종이 조건한다. 그래서 자기 어뢰비를 갖다가 왕으로 얹기. 이게 이제 성종이 된 거야, 이게. 이게 성종. 그 유학적인 성격을 가진 군주라고, 이 사람이. 유학적 군주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1차 때 들어온 거야. 왜냐면 이런 일이 있어.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더니 무기가 없어졌어. 군인들이. 성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농기구에 농경을 갖다 발전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전을 만들어서 왕이 직접 농사 짓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야, 이게. 야, 왕도 농사 짓고 있잖아. 농경국가자를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적전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왕이 보여주기에 의해서 농사 짓는 땅을 갖다 적전이라 불러요. 아셨죠? 적전이라 부릅니다. 자, 봐요. 자, 이걸 무슨 일이 또 발생하냐 봐보세요. 여기 항보씨 여동생도 있죠. 얘는 자식이 없어요. 누구와? 경종과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이때 태조 왕건의 막내 아들이 왕욱이에요. 왕욱이 이 여동생 항보집에 자주 자주 1호차 이렇게 방문한다고. 남편이 죽어서 되게 이제 쓸쓸하잖아. 이제 10대 후반에 가 갑자기 가부가 됐잖아. 그죠? 1호차 와서 자주 가다 보니 이게 눈이 맞아서 두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고. 같은 항보시성이 부인이 아빠가 다른 자식이 태어나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 천추태후의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이 사이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는 거지. 다 배웠던 거야,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있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 자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을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갖다가 같은 항보시 사이에 여기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면 뭘까요? 태조의 직계 손자야. 뭐가 돼? 왕위 계승권자 1위가 되는 거야. 그럼 천추태 입장에서 어떻게? 김치향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왕으로 옹립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야. 훗날 현종이 되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종을 머리 깎아서 승려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던 강조란 사람이 천추태후, 김치향, 그 다음에 목종, 이 아이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 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갖다 왕으로 옹립하는 이게 현종이 되는 거예요. 즉 국내의 정치적 왕의 변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을 옹립했다는 거예요. 내정간섭, 약속 불이행, 강조의 정당. 이때 2차 침입이었을 때 강조는 전사하게 됩니다. 유명한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양규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무사에 해당되는 인물이 양규란 인물입니다. 이 양규란 인물이 거란 애들 갖다가 거의 다 쓸어버려요. 자기 시야에 3,000에서 4,000병 정도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거란의 몇만 병력을 다 쓸어버려요. 그 양규의 한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2차에 승리하게 돼요. 이해 가셨죠? 3차 갑니다. 자, 2타 때가 우리 알다시피 현종 때예요.
그 현종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항복하자고 얘기할 때 이때 강감찬이 나섰어요. 2차 때. 자, 그런 애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들은 속전속결이에요. 자, 보통 초겨울에 넘어와요. 왜냐면 압록강이 얼어요. 그럼 이 기마민족도 이렇게 압록강이 얼어서 쭉 들어와. 그럼 1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1월 말쯤 되면 얼음이 녹게 되면 돌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는 스케줄이에요. 그럼 어떻게? 얼음이 녹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목적을 이루고 다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왕이 잡히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강감찬이 얘기하지. 모든 신하들이 현종이 이때 19살이에요. 이제 즉위한 지 딱 1년 됐어. 고2 때, 요즘 치고 고2 때 왕이 돼서 고3 되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내려온 거야. 19살짜리 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신들이 항복하셔야 됩니다. 종묘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강감찬이 얘기하지. 저기요, 항복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복이라는 말이 됩니까? 지금인데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왕에게 피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훗날 기왕을 나겠습니다. 왜? 저희들 작전이 뭐죠? 몇 개월 작전이야? 3개월 작전이야. 피하면 돼. 남쪽으로 오는 거야. 전라도 나주까지 와. 현종. 고생 되게 많이 해요. 먹을 식량이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 비축미를 늘리는 적정들이 많이 펼친다고. 주창 수련법은 창고에, 요즘 시골에 농협 창고에서 곡식만 저장합시다. 이게 주창 수련법이에요. 피난 시간에 가서 배가 고팠는데 밥을 먹지 못 굶주리면서 피난을 간다고. 개성에서 나주가 요즘 같으면 한 KTX 타면 한 3시간이면 갈 걸 갖다가 되게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피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은 물러납니다. 왜? 얼음 녹기 전에 가야 된다니까. 어디에 얼음이? 압록강이? 얼음이 녹으면 갈 수가 없다고. 그럼 얘들이 갇히게 되면 어떻게? 가만 안 놔둬,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집 나오면은 개고생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군과 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얘들 가만 안 놔두겠지. 야, 니네들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동생을 복수하지. 가만 안 놔두지, 얘들. 그러니까 얘들은 3개월 톨로 온 애들이 일단 빠지는 거야. 왕을 잡으면 끝나지 않으니까 왕이 튀는 거야. 나주까지 튀는 거야. 그리고 강감찬이 모시고 가는 거지. 그리고 끝났어. 전쟁이 끝났어. 그러나 현종이 어떻게 해? 강감찬 장군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야. 군사의 모든 권한을. 쟤들 앞으로 분명히 또 올 것이다. 10년 안쪽으로. 모든 준비를 다 마쳐. 강감찬 모든. 이때 강감찬 군이 2차 때가 60이 넘었어요. 지금 60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 60은 거의 할아버지예요. 우린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50은 나이도 아닌데 50, 60은 나이도 아닌데 이때는 엄청나게 나이 드신 분이죠. 이분이 그래 준비를 다 하죠. 그래서 유명한 강민첨 장군을 갖다가 선발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자기 측근 인사들 다 무장들 다 채우게 돼요. 그리고 군사적인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해요. 아니나 다를까 8년 만에 3차 침입이 옵니다. 누가 나섭니까? 강감찬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렸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얘들을 싹 쓸어버리죠. 그 유명한 기주대첩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다 쓸어버려요. 우리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우리에게 피하고 난 다음에 국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흐름 잡아야 돼요. 1차, 2차, 3차 무조건 흐름 잡아야 돼요. 내용은 잡았는데, 내용을 알겠는데, 실제 체험을 봤을 때 내가 이걸 맞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좋아요. 스토리는 잘 알겠어요. 근데 그게 1차예요, 2차예요, 3차에 물어보는 거죠. 그거 봐야 돼. 자, 1차, 2차, 3차 기주대 승리했잖아. 그러면 앞으로 또 올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우리 국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강감찬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건의합니다. 3가지 건의합니다. 이게 별표 5개짜리예요. 싸워봤더니 저희들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병대가 되게 많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말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봐볼까? 첫 번째, 나성. 수도의 일각성을 얘기합니다. 수도의 일각성이 없다 보니까 궁궐까지 그냥 한 방에 오더라는 거야. 궁궐이 그냥 갑자기 뚫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수도 개성에 일각의 성을 좀 쌓자 하는 거야. 성을 쌓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 그다음에 간목양마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도 설명할게요. 이거부터 하죠. 기병하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쟤들하고 싸우다니까 말이 너무 숫자가 부족하더라. 자, 그러니 우리가 말을 빨리 숫자를 늘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말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고려 국민들에게 집집마다 말을 한 마리씩 기르게 하자.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하고 그 성장한 말을 국가가 매입을 해서 기병 숫자를 늘 수 있다. 이걸 간목양모법이라고 불러요. 빨리 기병을 늘려요. 두 번째, 세 번째, 천리장성 축조하자. 도저히 얘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승리하자. 이렇게 봐봐요. 천리장성은 봐봐. 심리는 4km야. 그럼 백리는 몇 킬로겠어요? 40. 그럼 천리는 몇 킬로겠어요? 400km. 즉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압도적인 방법 성을 쌓게 돼요. 압록강에서 도련포에서 천리산 쭉 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왜 쌓았을까요?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왜 쌓았어요? 이거 물어본다고? 북방민족을 막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 압록강 쪽만. 근데 왜 여기까지 쌓았을까요? 봐, 아까 얘기했지. 이 지역에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지? 봐봐. 거란이 와도 막아야 되고 여진이 와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막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천리장을 쌓는 이유 뭐죠? 거란하고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을 쌓는 거예요. 가끔 시험 문제를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을 축조했다. 틀린 지문은 아닌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진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까지. 그래서 요걸 외웁시다, 우리가. 서희, 양규, 강감찬. 이렇게. 요건 노래 한 자락으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노래 한 자락 해볼게요. 트로트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잘하면 박수 쳐줘요.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니까. 봐봐요. 해 저문 소양강에 항온이 지면. 끝났어요. 박수 안 치시네요. 아니, 노래 모두 성의가 괘씸하지 않아, 선생님이? 노래를 다 하고. 소양강 처녀가 소양강 춘천에 있어요. 참고로. 자, 소양강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서희, 양규, 강감찬이잖아요. 1차, 2차, 3차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선생님 노래를 불렀잖아요. 소양강 처녀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해저문 소양강에. 봐요. 아, 소양강이니까 서희다 넣고 양, 강하면 소양강 처녀니까 1차, 2차, 3차 서희, 양규, 강감찬이겠네. 소양강 처녀. 그것도 노래 제목이니까 암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 됐죠? 쭉 끝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글 한까지만 하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